네,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교과서 129쪽에서 131쪽까지 공부할 텐데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교과서 129쪽을 펴주세요. 네,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위에 쓰여 있는데요. 그 아래의 줄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윤이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관리해주는 특별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십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고 이러한 통신수단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아래의 그림,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동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할머니 건강 상태가 궁금하구나. 할머니께서 차고 계신 기계에 무선으로 연결해볼까? 할머니께서 건강이 나빠지셨네. 병원에 나오시라고 연락드려야겠어. 네, 영상으로 간단히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자,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나요? 네,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할머니가 몸져 누워 계시는데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자,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가족이나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할 텐데요. 할머니가 직접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셔도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건강 상태를 먼저 잘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저 할머니 손목에 차고 계시는 저 기계 보이시죠? 바로 요건데요. 이 기기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 기기는 도윤이 아버지와 의사 선생님에게 할머니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려줬어요. 자, 이런 기기들을 웨어러블 의료기기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웨어러블 의료기기란 사진에서와 같이 몸에 입거나 걸치는 의료용 기기를 말합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기기는요,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라는 것인데요. 사용하는 사람이 시계처럼 이렇게 손목에 착용을 탁 하면요,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기기입니다. 또 측정 결과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웨어러블 의료기기는 바로 당뇨 환자를 위한 손목시계 및 스마트 양말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요, 매일 혈당 측정도 해야 되고 인슐린도 투여해야 되고요.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도와줄 것으로 바로 이 웨어러블 의료기기가 있는 것이죠. 이 스마트 손목시계의 경우에는요, 운동 습관 및 심박수를 측정해 주고요, 수면 및 체중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가운데에 보이시는 이 스마트 양말, 이것은요, 당뇨병 환자들의 족부궤양을 방지하려고 개발이 됐대요. 여기서 족부궤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발이 썩는 거예요. 족부는 발을 말하죠. 발에 궤양이 생겨서 썩는 것을 족부궤양이라고 하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텐데, 이 스마트 양말은 발의 온도를 측정해줘요. 그래서 족부궤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족부궤양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웨어러블 의료기기 중에 일부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같은 통신수단이 생기면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은 교과서 130쪽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통신수단을 사용하게 될까요? 통신수단의 발달로 미래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좀 제목을 보시면 무선 인터넷이 자동차 속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에는 각각의 자동차 안에 와이파이 존이 생성이 돼서 쉽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는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자동차의 성능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하겠죠.
자, 스마트카라는 것이 생겨서 음성 인식을 해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이 생기고, 또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 있고요.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발생 위치를 자동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까지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이러한 예상을 나타낸 그림이 보이시죠? 자, 이걸 한번 영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용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가 탑재된 커넥티드카 콕핏을 세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대화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 송수신, 날씨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에어컨이나 썬루프, 도어 잠금 등 차량 제어도 가능합니다. 음악을 즐길 땐 아티스트와 앨범, 장르별 검색을 할 수 있고 야구와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사고 현장 주변의 영상을 초고화질로 찍어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들에게 전송해 위험을 알립니다. 네, 자동차의 성능이 더욱 발전하게 된 미래를 미리 동영상으로 잠깐 만나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교과서 140쪽 하단에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본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살펴보았듯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가상 화면이 앞면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지를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낸 그림이고, 또 마지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 자동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고 주변에 있는 차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긴급 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하늘에는 드론도 떠다닐 것이다 라는 것,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발전된 미래에 빨리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 131쪽입니다. 주제 마무리인데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오늘날의 생활 모습에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또 통신수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도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림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날의 생활 모습에 해당되는 것만 동그라미를 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정답은 바로 몇 개가 있냐면, 네, 힌트를 드릴까요? 3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는요, 바로 여기 있죠. 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그림인가요? 네, 바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림입니다. 통신수단을 이메일을 주고받는 데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승빈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멀지만 이메일로 안부를 물을 수 있죠. 또 두 번째 정답은 바로 요건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승차권뿐이 아니라 각종 예약이 다 가능하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심지어 쇼핑도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대부분의 구매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답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왼쪽 그림입니다. 학습을 할 때 컴퓨터, 태블릿 PC, 또 스마트 TV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그라미 치지 않는 2개는 옛날 옛적의 통신수단을 활용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 잘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네, 이렇게 오늘의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